2시라서 오늘 수강하신 분들이 아직 덜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 3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3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인증이라는 부분이 워낙 사실 안 걸리는 업종이 없어요. 전 분야에 걸려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좀 빈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 내용을 쭉 한번 보면서 한번 진행을 연습 삼아서를 해봤는데 뭐 한 소제목 하나에 뭐 한 30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괴로우실 것 같아서 최대한 실제로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에 직접 행정사님이 접속하셔서 어떻게 이제 그 진행하는지를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을 수임 받기 전에 그 일 좀 까다로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라든지 이런 좀 겁을 덜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좀 했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 강의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막 타이틀이 화려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타이틀이 없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까, 어떤 행정사님이 계실까 엄청 궁금했거든요. 오면서 요새 또 날 좋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대 입구역으로 오는데도 그 아름다운 연인들이 데이트 가면서 아주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좀 부러웠는데 이런 날에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어쨌든 시간도 우리 돈이잖아요. 이 비용을 들였는데 얻어가는 게 있는 날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제가 준비한 것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 조연주입니다. 네. 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그냥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환경정책 위주로 다루고 있었고요. 제 전공도 그쪽 부분이라서 사실 서류를 다루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에 따라서 뭘 다루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한 편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다니면서 사실 좀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쉽고 좀 직접적으로 내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요즘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접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소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좀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를 애초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고요. 다른 분들은 사실 행정사 자격증이 이전에 공직에 계시거나 행정기관에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많이 부여되는 자격증이어서 이미 실무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행정사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내가 그 실무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사업을 하기가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수임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영역들이 다 조금씩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사실 이게 다 별도가 아니라서 이 인증 인허가 문제도 한 파트를 내가 조금 감이 있게 안다고 하면 다른 파트 같이 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이 행정사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2014년도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2년 쉬었습니다. 한 2년 쉬고 애가 좀 이제 기어다닐 쯤 돼서 제가 애를 업고 독학으로 행정사 공부를 시작을 해서 2016년에 합격을 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실무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원래 주 영역은 KC 인증하고 그 다음에 비자 대행입니다. 이게 둘 다 좀 여성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좀 접근했을 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좀 비전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 영역을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많은 시행착오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이제 지금은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일을 좀 돕고 있고요. 제가 행정사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내가 어떻게 만들고 이 영역을 내가 어떻게 개척했는데 싶어가지고 이걸 버리고 일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이제 비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는 여기서 잼 만드는 행정사로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시기가 한 2018년도 이쯤이었는데 여성들이 창업을 많이 하던 때였어요. 제가 이제 아기를 조금 키우고 일을 해볼까 하던 시점이라서 저랑 비슷하신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인증 부분이더라고요. 인증은 사실 내가 아주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 케이스가 많은데 인증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좀 부담을 좀 줄이면서 저도 이 업무 영역을 개척해보자 해서 접근을 했고 그게 아주 괜찮았어요. 그 뒤로도 그때 인연이 맺었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뒤로 아이디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몰들이 막 확장되면서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기업 내에서도 인허가 인증을 다루긴 하지만 어떻게 그 기업 안에서 고정 인력을 두고 그걸 관리한다는 건 기업에서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하게 믿을 수 있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행정사 분이 계신다면 사실 기업은 언제나 땡큐예요. 그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고 막 웃돈 더 얹어가지고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올려서 나중에 계약금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괜찮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랬고 2019년도에는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걸려있는 협동조합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이사장으로 하나, 이사로 2개를 띄고 있는데 그 설립이랑 진행을 전부 다 제가 직접 했어요. 제가 행정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 인증이나 이런 인허가 다룰 때는 대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다 해요. 그 안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기업에서 또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여기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의 행정사님들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단지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문위원, 컨설턴트로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신뢰도 좀 더 가지고 좀 더 인연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진행되면은 기간이 짧지 않아요. 뭐 5개월, 6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뭐 빠르면 한 달이면 끝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인증은 2년마다 또는 뭐 3년마다 받아야 되는 것들이라서 끝나면 그분들이 이제 그 장사 접을 거 아니면 다음에 또 맡겨야 되거든요. 나한테 옵니다. 내가 웬만큼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2년차, 3년차까지는 좀 헤매다가 4년차, 5년차는 물론 작년에는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올해 5년차쯤 되니까 이제 5년차, 6년차죠. 이쯤 되니까 좀 그게 생겼어요. 이 라인들이. 그래서 뭐 창업 라인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라인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기업 아직 장애인 기업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크게 맥락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의 인허가 인증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말씀을 또 드려야겠죠. 보시면 인허가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 다루기 전에 좀 말씀을 지금 시간에 좀 드릴 거고요. 인허가 총괄부터 해서 행정사 영역 안에서의 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업종별로 인허가 사항이나 실무 어떻게 다루면 되실지까지를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볼 거고 나머지 날에는 인증도 이제 제가 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제품 안전제도하고 안전인증제도 안에 걸려있는 인증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지 방향을 일단 먼저 잡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환법 개정되고 좀 시행착오 많았지만 2018년도 7월 이후부터 거의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2017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에서도 여기가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워낙 자료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법률을 개정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좀 보여드리고 KC 인증, KS 인증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여성 창업 말씀드렸을 때 그게 KC 인증 받을 때는 화장품, 향수, 디퓨저, 비누 이런 소소한 여성 그 전에는 뭐 액세서리, 옷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안전 기준만 확인하면 따로 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진행하지 않지만 그 외에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은 좀 충분히 직접 다루시기에 좀 만만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말씀드리고 시검, 식약청 검사 이거는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만들었는데요. 도마 만들기, 뭐 나무로 소소하게 목공 공예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국내 붐이 이렇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 진행 안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 그 사이트 안에서 한 번에 다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증 사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인증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증. 인증은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뭐 은행 접속할 때, 아니면 뭐 돈 이제 안에 뭐 거래할 때, 내가 뭐 지불할 때, 결제할 때, 제일 먼저 금융 인증 많이 쓰시죠. 요새 금융거래 다 인터넷으로 하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내 본인에 대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전자인증.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인증은 일단은 증명받는 거예요. 본인이 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 자기의 기업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인증해주는 국가가 지정해준 그런 시험기관이라든지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보증 잘못 서면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 보증을 쉽게 서주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증이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 까다로운 이유는 만만치 않다고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완화하거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사실 완화된 거거든요. 시스템이 더 갖춰질수록 인증은 더 까다로워지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불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은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우리도 나아지잖아요.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인증 분야도 계속 개선이 돼서 지금은 누가 다뤄도 사실 다룰 수 있을 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총괄 오늘 제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인허가 좀 가볍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가하고 판례, 그 다음에 행정사 시험을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게 느끼셨던 쟁송 파트 같이 여기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행정사의 인허가 및 인증 업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건 약간 개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상담하실 때 요 멘트들은 가지고 계셨다가 써먹으시면 돼요.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 업종별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인허가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저희 신랑이 첼로를 합니다. 첼로를 하면서 연주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학원이라도 차릴까? 이러다가
학원을 오픈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뭐 한다고 했을 때 그 관련돼 있는 인허가나 인증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누가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 만들면 우리 먹고 살기가 좀 힘들겠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공부한다고 인허가를 좀 접근했어요. 내가 이제 일단 필요로 해서 일보다는. 그러다가 행정사 업이 인허가가 명시돼 있는데 법적으로도 왜 행정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PR 할 때 많이 써먹지 않고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이 업종에, 아니 이 각각의 업종에 받는 인허가 업무가 그걸 추진하는 기업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변리사가 다 하고 세무사가 다 하고 관세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행정사는 뭐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한다고 제가 시중에 유튜브에 있는 모든 인허가 강의를 싹 다 훑어봤어요. 어떻게들 보시고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물론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싶어서 한번 싹 봤는데 요즘 수입이 진짜 많잖아요. 개인 대행업자들, 민간에서. 그래서 통관에서 그 인허가 관련하고 인증 관련해서 다루는 강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다들 조각조각이에요. 뭐 식품 관련, 뭐 생활용품 관련, 전기 관련, 토막 6분 6분 뭐 4분 10분 이렇게 다 잘려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다 묶었어요. 다 묶어서 사실 그거 다 묶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만 내가 사실 정보가 딱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정사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다 묶어서 보실 수 있게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묶어놨고, 그건 이따가 차근차근 이제 분류를 말씀드릴 때 내용 들어가면 다 이게 제가 술술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강의를 어떻게 구성했고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지를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는 저희 신랑이 학원을 차리기 위해서 학원 인허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했던 거. 그 다음에는 햄프시드라고 아시나요? 아주 건강에 좋은 곡물입니다. 햄프시드인데 그거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 그걸 홈쇼핑에 탁 터트렸는데 그 날 대박이 났어요. 매출 5억, 10억 계속 올라가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햄프시드 처음 갖고 들어와서 초대박이 났던 분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그거 딱 대박 터트리고 벤츠를 탁 뽑으시더라고요. 우와 부럽다 하면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그거 아이템을 찍으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들어오겠다고 그 현지에서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엔 관세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맡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일을 수임해서 다 맡으려면 그 과정 절차 진행 과정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분의 노하우를 이제 야금야금 빼서 우리 영역에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행정사업 안에.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구성을 했는데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총괄로 여러분들께 쫙 정리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커가지고, 물론 저도 이참에 한번 쫙 정리가 돼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인허가와 인증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어디에다가 할 정도의 네, 수준인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인허가.
인허가 총괄은 뭐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인가 허가라는 걸 구분하고 이걸 뭐 용어를 쓰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가가 다른 행정기관에서 요건만 갖춰지면 승인해주는 어떤 보충적인 법률의 보충적인 것뿐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돼요. 내가 이걸 허가를 구해가지고 허가 받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의 어떤 그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냥 오케이 알았어요. 문제 없어요. 네,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과정이고요. 여기 지금 인가가 보면은 동의에 의해서 보충행위다라는 것과 허가, 인가, 승인이라는 개념 들어가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인가업을 진행하실 때는 지금 그 인가를 진행하시려는 분이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자격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 체크리스트도 사실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하시는 분이 알고 하시는지 아니면 알지만 내가 이미 이 건축이라고 예를 들면 건축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이라고 예를 들게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아름다운 단독주택 하나 지어서 살고 싶다 해서 내 집 하나 짓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비즈니스가 돼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건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식도 다 갖고 있고 자료도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맡기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진짜 초짜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집을 올릴 수 있는 자본이 좀 있어. 그럼 요걸로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지? 라고 접근하시는 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겠죠.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시는 분은 그 사람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게 옆에서 그냥 이제 빨리빨리 서류 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이제 행정기관에 이게 들어가고 행정기관에서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해주고 이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이 진짜 이거 가지고 나는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행정사들도 시간이 좀 그만큼 많이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해 가면서 같이 진행하는 거. 뭐 승인은 이게 인허가와 승인 두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작성해 놓은 이유는 제가 지금 서대문구 홍은 1동에서 왔습니다. 저희 동네는 지금 한창 재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 인허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막 설립해가지고 이 조합 설립하기 전에 이미 인허가나 서울시에서 이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긴 재개발 지역이다라는 지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 과정 앞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인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이제 올리고 그 건설사가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나와야 되죠. 승인이 나와야 거기 입주민들이 이사할 시기를 정해서 이제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까지를 다 챙겨주는 케이스가 있고 진짜 인허가 서류 대행만 딱 넣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에도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지 어디까지 내가 일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기준은 이 과정 속에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계약하실 때 상담하실 때 그 부분도 서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뭐 인허가 하려고 하는데 상담하다가 허지부지 해가지고 돈도 못 받고 끝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 인허가 과정을 내가 갖고 있고 나는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승인해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사후 관리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 해드리는 대신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깔끔하게 끝내셔야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과정을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인허가를 딱 쳐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허가에 관련돼서 말이 많이 나오는 파트를 좀 아실 수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죠. 그거는 이제 직접 지금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들어서 인허가 쳐보셔도 지식인에도 쫙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담이 들어올 때 이런 걸로 나한테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사전에 좀 갖고 계시면 나중에 전화 왔을 때 제가 그건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안 해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일 하나도 시작도 못해요. 안 해봐서 못한다는 말은 여기선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 그쵸? 네, 일단은 다 수용을 하고 요즘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던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겠죠? 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이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도 그렇고 관세 통관 이런 대행이 대리인의 자격이 별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사가 이 업을 하도록 지정을 했으면 사실 그 영역에서도 이 일은 행정사가 서류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뭐 신고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대행하는 그 대리인의 자격이 조금 나와 있으면 좋은데 대리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공공기관 뭐 구청에 가가지고 행정사로 여기 왔는데 하면은 저 사람 뭐야 이럽니다. 행정사라고 해서 그 일을 딱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사실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여기 건축 인허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주로 종종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요. 그리고 이 세움터에 들어가면 밑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 수선이나 아니면 뭐 착공 아니면 뭐 사용 그다음에 변경 개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 영역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관련 서식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서식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요. 저도 이제 서식 만드는 거를 한번 새로 신생 사업 같은 경우 이런 서식이 없거든요. 그 서식 만드는 거 자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최대한 민간인이 그걸 보고 다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님도 이 영역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각 다 있죠. 주택 조합 인가 신고, 그다음에 단순 민원, 뭐 주택 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행위허가 신고까지 여기 안에 서식 다 있어요. 서식 들어가 보시면 절차 나와 있고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그 뭐 인지 붙여야 되는데 인지세 얼마 나가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 정도 비용을 들이면 되는지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수수료 붙이면 대충 이 일에 대한 비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좀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일 들어와서 내가 얼마 받아야 되지 막 그때서야 막 고민하고 막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저도 여기 들어가서 봅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5년 동안 제 컴퓨터만 열면 사실 정보가 다 있거든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좀 열심히 벼락치기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건축 인허가에는 34개 다룰 수 있는 민원이 있고요. 여기 34가지가 아주 보기 좋게 딱딱 나와 있죠.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특히 저희 동네처럼 한참 재개발인 지역 아니면 한참 개발이 필요한 그런 곳에 사신다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내 사무실도 있고 아까 중개업 하신다고 하는데 중개업도 하시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미리 한번 다 훑어보시고 갖고 있어야 돼요. 서식도 좀 뽑아서 올려놓고 해서 준비하시고 이미 뭐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 갖고 있고 이거를 바로 이제 내가 상담에 응대할 수 있도록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용어가 어떤 일을 뜻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고요. 저도 내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랑 그 다음에 행정적 용어는 좀 차이가 있어요. 취소라고 했을 때, 치하라고 했을 때, 뭐 허가, 승인, 아까 인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죠. 그 용어가 어떤 사례에서 많이 쓰이는지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고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상담하실 때 내가 지금 이게 허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신고로 끝나는 건지 신고로 끝나는 건데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허가가 훨씬 더 품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규모, 땅, 크기, 대지의 크기, 아니면은 뭐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뭘 고치고자 하는지. 근데 사실 여기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뒤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좀 몇 페이지냐면요. 8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신고서와 허가서를 놔뒀어요. 한번 보시라고. 보면은 이 두 개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이 서식에 다 나와 있어요. 신고서를 보면 앞부분에 이 건축주에 대한 정보 기입란은 동일합니다. 허가 신고가. 동일하고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9페이지, 10페이지까지도 허가 신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하고 여기 들어가 있네요. 12페이지. 도면개요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건축법이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 사항을 쭉 다 적어놨어요. 신고 안내에서 어떤 부분이 왜 신고가 돼야 되는지, 왜 허가가 돼야 되는지 차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의 차이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한 번에 신고와 허가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규모더라고요. 200제곱미터 미만인지 200제곱미터 이상인지 3층 이상인지 3층 미만인지 이런 차이가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을 증축한다 아니면은 욕실을 고친다 부엌을 고친다 정도이라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신고로 한해도 될 것 같다는 걸 상식선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랑 허가 기준은 허가를 저는 기준으로 먼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가가 사실 좀 더 까다롭고 신경 써야 되는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허가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신고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좀 덜 중요하게 그렇게 비중을 다뤄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저처럼 건축에 크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걸 크게 비중 있게 내가 막 외워놓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럴 필요는 없으시고, 요즘에 중개업이랑 행정사랑 같이 하시는 분은 이거 같이 다루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집을 빌라를 샀을 때 그 빌라에 내가 살려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재개발 되거나 아니면 요거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복합 이제 근린 시설로 해가지고 좀 상가형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거 고치실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면 될지 내가 서비스로 같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중개사도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고,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허가 같은 경우에는요. 19페이지에 건축법 시행규칙 관련해서 들어가고 처리 기간이 최소 40일부터 50일. 아까 신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0일이었거든요. 처리 기간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길어지는 경우는 70일까지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전 승인 대상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 라인이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고객님 응대하실 때 이거는 여기까지 나중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 정도 잡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허가서 작성에 허가서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올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면적과 증축 또는 이제 고치실 그 건물 신고나 허가하실 그 대상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딱 들으면 그건 허가 진행하셔야 되고 허가의 시간과 비용은 이 정도 잡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걸 내가 다 미리 사전에 정보를 숙지하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지만 모르면 이거 서류 갖고 있다가 이거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서 좀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업무를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저한테는 정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에 보면 항상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분류해서 갖고
적재적소에 그걸 잘 끄집어내가지고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디 있지 막 찾다가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전문성도 좀 의심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상담을 하시거나 뭐 수임을 하실 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첫 번째 인가와 기본 행위 보겠습니다.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충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 서류를 뭐 신고서를 내든 뭐 허가서를 내든 서류를 접수를 하면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네 하세요 정도 확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쟁송 판례를 보시면은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해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실지가 관건인데 저는 이걸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문단 그 박스 안에요. 대법원 판례 안에 이사장 이사 취임 사건 승인 처분 무효 확인 같은 경우에도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만 확인하시면 돼요.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성질상 기본 행위를 떠나 승인 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뭐를 이렇게 취임하겠다고 승인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거 취임 승인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 뭔가 자격이 안 돼요. 자격 미달이라든지 뭐가 안 돼 해서 그럼 이거 처분 다시 취소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승인해준 행정기관에. 그러면 행정기관은 자기들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자기들은 승인해 달라고 서류를 받았고 승인을 해줬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청에 취소를 해달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를 따로 민사라든지 민사겠죠. 행정민사 소송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애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 처리라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 신청자가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행정기관은 이걸 취소했을 때 이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 내가 인허가에 관련해서 취소 소송을 내거나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건 결국 의미가 없고 그 이전에 따로 변론으로라고 적혀 있죠. 변론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어떤 개념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행정기관은 동의만 하는 거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만만하게 얘를 다뤄볼 수 있어요. 이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까다로워지죠. 왜냐하면 허가 안 해주면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동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서류에 요건만 갖추면 되는 일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례가 예전에는 그 사례만 검색하면은 오픈이 다 돼서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엔 이거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최근에 접근을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판례를 조금 우리가 만약에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상담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계시면 좀 유용해요. 이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했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게. 그 관련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인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준 부분이 제가 이제 포인트로 이제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정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네. 첫 번째,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루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인가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행정청의 인가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할 이익은 그 이전의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먼저
아니면 또 따로 그걸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오면 당연히 행정청의 이 처분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될 거니까 이걸 먼저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시행 인가의 법적 성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가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행정청에다가 이거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소된 이유를 먼저 증명을 하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가지고 오면 자연스럽게 이건 취소가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네,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조합 설립해가지고 여기 재개발하겠다고 인가 뭐 이런 거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엎어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할 경우, 네, 조합원이 보통 설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 설립까지도 굉장히 부단한 일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고 그냥 이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 기업에서 이제 건설 기업에서 붙어가지고 시행했을 때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동네가 지금 한참 재개발 중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그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십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대행만 하다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 쪽에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돈이 된다기보다는 저는 내가 사는 곳에 내 이웃의 일이고 내 일이고 우리 동네 일이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적극적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어떤 영역을 딱 잡으면 그 영역에 눈이 들어오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파트를 파시면 됩니다. 저는 건축 인허가하고 KC 제품 인증 쪽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쪽을 파고 있지만 일단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 앞전에 일단 전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죠. 24페이지. 자, 여러분 지금 제가 45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일단 제 설명을 바탕으로 쭉 인허가의 맛배기 앞에 초반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가 그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지 아니면 인허가도 뭐 한번 할 수는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허가도 내가 다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깐 쉬어가도 될까요? 네. 쉬어가면서 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식사하고 오셨죠? 조금 나른해지셨을 테니까 저 아기가 9살인데요. 똘똘합니다. 초등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건 뒤에 인증 파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시는 분들도 푸실 수 있는 분이 학부모라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문제에 접근하기에 머리가 좀 굳었습니다, 이미. 이 머리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인증은 특히 굉장히 기술 파트와 그 다음에 행정과 법률 파트를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가야 나중에 아주 뭐라 그러죠? 능숙하게 이걸 조금 다룰 수가 있지 않을까. 문제를 좀 낼게요. 연산의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곱하기와 더하기만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원래 힌트 드리면 안 되는데.
잠깐 휴식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쉬면서 제가 낸 문제를 뒷파트 넘어가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제가 원래 좀 신나면 말이 빨라져요. 술 마셔도 말이 빨라지고요. 강의를 해도 말이 빨라집니다. 제가 아는 걸 빨리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질문거리가 없을 거예요. 이게 실무가 아니고 아직 개론적인 부분이라서. 네,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조현주입니다. 네, 저도 인왕에 관심이 있어서요. 아, 네. 바쁘실 때는 문자로 드릴게요. 네. 저는 초와 분을 쪼개가지고 요새 살고 있어요. 오기 전에도 저희 아기가 피아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좀 키우고 싶은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저 자기 아빠 닮아서 그런지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라 캠파넬라라는 곡을 치고 싶다고 뽑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이 안 보이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애기랑 풀고 놀다가 야, 이런 문제 너무 재밌다. 푸셨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이에 어떤 연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연산으로 이 답이 나와요. 그 연산을 똑같이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연산은 아주 간단한 앤데 그걸 유추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접근할 때도 어떤 일이 들어오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이런 문제들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 방향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죽어라고 이제 내용 쫙 있으면 그 달달달 읽어서 외워서 풀잖아요. 공식 대입하고. 요즘 애들은 공식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제 강의하기 전에 어제 저녁까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세상에. 3시간씩. 낮에 3시간, 밤에 3시간, 다음날 3시간, 그 다음날 3시간, 다음 주에 또 3시간. 그만큼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물론 저 행정사 공부할 때 교수님들 강의 그렇게 듣고 공부는 하긴 했습니다만, 야, 진짜 너무 대단하다. 저 사실 그거 강의 그렇게 하려고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긴 했어요. 공부하긴 했는데 기업에서 일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가 물론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관세사들도 모든 그 물품을 다 수입해 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는 없어요. 그 일이 들어오면 그때야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서 자기도 알아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랑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거 처리하는 부서 어딘지 그 부서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가끔 우리는 거꾸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희 신랑도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럼 상담료 내고 맡기라고 그러거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 가장 쉬운 게 가장 빠르지는 않아요. 더 먼 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항상 확인하고 처리하는 그 시간이 좀 들고 귀찮더라도 그게 내가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간에 쫓겨서 아기 키우면서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지금 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 뭐 지금 협동조합도 옆에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귀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 짜고 내가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 넣고 이렇게 매겨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푸셨어요? 이거 푸는 방법 말씀드리면 너무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풀어드릴까요? 궁금하시나요? 안 궁금하시나요? 집에 가셔서 문제 한번 내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게? 이러면서. 자, 이거는, 자, 4 동그라미 4가 5가 됐습니다. 7 동그라미 8은 13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 제가 곱하기랑 더하기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곱하기랑 더하기 해보셨어요? 자, 5하고 6하고 곱하면 뭐예요? 30. 그 다음에 6하고 3하고 더하면 뭐가 나와요? 네. 뭔지 알겠죠? 이거를 애들이 거꾸로 어떻게 찾아낼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대입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곱하기 더하기 연산을 쓰면 된다라는 힌트를 제가 먼저 드렸지만 학생들은 그 힌트도 받지 않고 이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지금 연산 알려드렸으니까 답이 뭐가 나오면 되죠? 아니, 연산 알려드렸는데 답 안 나오시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답이 한 자리 숫자 이렇게 쉽게 나와요. 자, 과정을 알면요. 답까지 나와서 답을 보는 건 되게 간단해 보여요. 하지만 과정을 유추하고 알아내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거 바로 보고 4, 2네, 9네, 뭐 이거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면 바로 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얘 하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얘도 풀어보고 얘도 풀어보고 얘도 풀어봤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인증도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증도 굉장히 많은 업종과 인허가도 마찬가지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물론 여기 있는 게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영역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똑같이 이 과정이 이렇게 됐었지? 그럼 얘도 비슷할 수는 있겠어. 그럼 어디서부터 일을 처리해야 되겠어? 라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이미지처럼 내 머릿속에 그려지신다면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재미로 한번 내봤어요. 실무 강의하면서 수학 문제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지만 뭐. 네, 어쨌든 제가 개념을 조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좀 재밌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야, 이것 좀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인가의 기본행위, 판례, 쟁송 방법, 변론으로 다룬다까지 했고 행정사 인증 업무. 자, 여러분 행정사 인증 업무 조금 빨리 볼게요. 자, 인증은 기업과 개인 사업에서 먼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게 없으면은 일단 시작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무수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도 종류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처럼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만 처리하면 끝이 아니고 얘도 신경 써야 되고 얘도 신경 써야 돼요. 인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내가 접근해야 될 그 문제가 만약 뭐 빌딩 하나라고 하면 빌딩이 소방법, 뭐 건축법 되게 다양한 그 법률 안에서 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봤다가 거기서 오케이 해서 됐대. 일단은 그럼 땅 사. 했다가 계획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 그리고 영역의 특성상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 5년차 동안 제가 접근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고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이 조금 눈이 트였을 뿐이지 이걸 다 지금 누가 저한테 일을 시켜야 일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 일을 할 준비를 우리는 항상 만들어 놓는 거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법 2조 5항에 이렇게 저희의 업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것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행정사법 안에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이게 업종이다. 행정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도대체 행정사 뭐해요? 라고 하면 행정기관에 우리 서류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내 정체성과 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일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출 대행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대소서로서의 일이고, 그 밑에 이제 인허가 면허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 청구, 신고 등을 대리하는 역할. 근데 대리는 내가 서류만 갖다 내는 게 아니라요. 그 서류가 갖다 내지기까지 과정을 컨설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컨설팅 회사 굉장히 많죠. 저도 한 3년 정도 이제 그 연구소 나와서 컨설팅 회사에서 잠깐 있었는데, 굉장히 한 명 일당 100 해야 되잖아요. 일당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할 때도 그 속에 숨어진 무수한 일들을 내가 생략하면 나중에 아주 곤란해져요. 그 일 내가 다 덤탱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고요. 사실조사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가끔 제가 홍은 일동에 사무실 개소하고 동네 분들이 행정사 사무실 뭐 국제법률 링크라고 이게 이름이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긴 대체 뭐 하는데요? 이래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드시러 들어오시는 어르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이 앞에다가 이걸 좀 붙여놨어요. 아예 이걸 하도 행정사가 뭐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붙여놓고,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는데 어르신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더니 거의 동네 사랑방 수준으로 수시로 들락날락 하셔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그리고 그분들이 뭐냐면 또 돈은 쓰기 싫어하세요. 좀 어떻게 해 알아보고 그래 이러고 가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내용 증명 하나 써드리고 뭐 서식 있죠. 내가 뭘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내 퇴직 증명서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그 서류가 회사에 없대. 그 서류 좀 만들어줘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서류의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일 다 하느라고 한 1년은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른 공부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하나는 진짜 큰 일을 도모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좋은 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 위치에서 내 이름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 그 사람 행정사가 우리 동네에 있어. 거기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10건 중에서 한두 건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제가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 2조항이 왜 나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기본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업무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하면 됩니다. 출입국 업무도 수업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행정사업 중에 하나니까
출입국 업무도 비자 대행을 제가 하는데 그것도 증명이랑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인허가랑 인증도 비슷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이거 해도 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행정사는 뭔가 어떤 사람이 일을 시작하거나 도모하기 위해서 내 역할이 그때부터 필요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행정사는 자격 취득과 시험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격증 취득 후에 자기 영역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인증 대행 사업은 인증 대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인증 신고 같은 그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대행까지 필요하게 이 사람이 무슨 신고를 해야 되고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컨설팅 해주는 영역까지 확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야 되고, 저는 사실 나중에 지금 최근에는요 시간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인증할 때 서류 만들 때요 뭐 물품 제품에 이 들어가야 되는 그 요건들 있잖아요, 표기 사항들, 그거 제가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다 써놓고 사진 부착해서 사진 찍고 올리고 일일이 제가 다 했는데, 이 일이 처음에는 뭐 10건 뭐 20건 하다가 그 회사가 아니고 10건이 한 5개 모이면 50건이잖아요. 그거 저 혼자 다 못해요. 그거 우리 신랑 놀 때 우리 신랑한테 알바도 시키고 학생들 동생 알바도 시키고 해서 그거 시키고요. 나중에는 기업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이런 서류들이 있고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컨설팅이나 자문 역할을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증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라는 내용. 똑똑한 척 하지만 사실 역할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니야? 그 대행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사무실까지 차려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처음에 저 듣고 되게 많이 속상했는데요. 이 정도로 제가 이 영역에서 위치를 찾고 뭐 구청에서도 부르고 서울시에서도 부르고 막 여기저기 불려 다니니까 그렇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면 그 과장님 정도 되시고 나중에 뭐 한 50대쯤 연배가 되시면은 그 일에 대해서 빠삭해지는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막 처음이신 분들은 저희랑 수준이 똑같아요. 그분도 다 가이드라인 펼쳐봐야 되고 법률 그때 검색해서 법률 확인해요. 그러다 놓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법률이나 어느 인증이나 이를 접근할 때 미리 좀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인증 대리인과 대서인, 행정사의 위치 및 역할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에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의 영역이나 위치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돼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리 부담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그렇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짜 내가 이 사람 쓰길 잘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길 잘했다 라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업업종의 인허가 컨설팅인데요. 이 앞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상담할 때 그냥 접근하실 때 얘기 드리고,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수제잼 장사를 2017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창업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데 관심이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고 접근해야 될지를 제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몸으로 직접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쌓아가 있던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린 케이스가 많았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더 잘 먹혀요. 저랑 비슷한 또래, 저랑 비슷한 고민 안고 시작했던 분들한테는 제 말이 더 잘 먹혔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랑 비슷한 사업체를 경영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또 동네 안에서 뭐 좀 아는 사람이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 내 일처럼 느껴가지고 그걸 접근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주로 여성이 공방, 수제로 뭐 물건을 만들거나 그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대형 마트에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를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예,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까다로운 업종이겠죠. 이 위생이나 환경,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뭐 이런 업종들. 그런 위험 요인을 조금 안고 있는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내가 그냥 몇 가지만 좀 도와드리고 서류 들어갈 때 서류 제출하기 전에 그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작성에 뭐 빠진 건 없는지 이 정도 봐드리는 그런 컨설팅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허가받아서 신고 필증 받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업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접근을 할 때 처음에 어디에 문을 두드려서 그 관련 부서에 내가 물어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좀 이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요. 업종별 허가 신고 및 인증 대리인으로서 역할 보시면 여기 데이터 제공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했죠. 로컬 데이터 go.kr.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각 영역별로, 각 지역별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해봤는데 어디서 물어봐야 되지? 뭐 네이버 치고 막 이러시잖아요. 여기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가 굉장히 정보가 쉽게 접근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여러분이 그만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 추진하셨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 제가 안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공식적이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가 국민생활 안전, 국가산업 정책 목적,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지금 사이트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로컬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앞에 메인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29페이지부터 데이터 활용 가이드가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검색해가지고 어떤 일에서 그걸 쓸 수 있는지까지 사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행정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이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명확하고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활용 방식에서도 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모든 부분에 지역별로 표시가 다 돼 있고 업종도 딱 구분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 또는 행정사 사무실이라고 치면 이 내 지역에 사는 모든 행정사 우리 등록 업종이거든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와 있을 수가 라고 처음에 저는 검색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31조까지 쭉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하는 업종별 데이터가 다 개방이 돼 있고요. 행정사 사무실도 검색 결과로 예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운영 중인지 언제 개업했는지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요. 이게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이유가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한참 매달려 있다 보면은 시장 돌아가는 것을 놓치고 법률 개정됐는데 개정된 사항을 몰랐다든지 막 뒷북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뒷북치면 조금 위험해요. 저희 업종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우리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확 되겠죠. 이거는 따로 막 책을 보거나 막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안에 쭉쭉쭉 다 나와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32페이지. 제가 2017년 이전까지는 이 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이트가 운영이 중간에 되다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자가진단이라는 시스템 구성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공공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건의를 좀 해볼까, 제가 직접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파트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3페이지. 인허가 자가 진단이라는 게 있었고 그 지역이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인허가가 안 되는데 제가 그걸 파고 있으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좀 해줄 수 있는 규제 지역까지 조회. 이건 아마 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곧 통폐합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곧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체크해 보실 수 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죠. 이 로컬 데이터 시스템. 거기에서 비슷한 정보가 제공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네, 비슷한 정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일이 생기면 일단 로컬 데이터 들어가 보셔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없다 싶으면 이거는 만약에 이제 주택가라든지 푸른 도시가라든지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이유는 결국엔 물론 민간 영역에게 유용한 정보를 좀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도 있고 고객 편의나 뭐 만족도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누구겠어요? 여기 알아보고 자기한테 전화 안 해도 되는 공무원이겠죠. 그래서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알아보고 또 거기서 어물 해가지고 말 잘못해주면 나중에 그렇게 말해줬는데 왜 그게 아니냐고 나중에 막 시비 붙고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화를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제가 초반에 일을 할 때나 좀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는 옛날 일이죠. 옛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한번 이 사이트 휴대폰으로 더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컬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로컬 데이터, 데이터 받기, 데이터 찾기, 생활 편의 정보, 데이터 활용 안내 다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창업 컨설팅 들어오면요. 여기 창업 정보 활용이 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키즈 카페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키즈 카페가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도 없더라. 또는 뭐가 또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냐면 그 세탁방, 빨래방. 빨래방이 요새 사람들이 바쁘니까 물론 뭐 건조기까지 나와가지고 쉽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빨래방이 좀 될 것 같아. 내 투자비의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아, 수익이. 그래가지고 이제 빨래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신 적도 있고 하면 우리 지역 근방에 빨래방이 어디 있고 우리는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정보를 내가 제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안 묻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컨설팅 할 수 있고요. 자문할 때 제일 그분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시장에 고객 확보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투자나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의 사정이겠죠. 그 사람 주머니 사정이 되게 빵빵하면은 굉장히 카페도 엄청나게 좋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 전에 일단 이게 여기에 창업이 가능한지 이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데이터 183만 2,200건 논문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거의 백과사전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인허가의 백과사전. 다른 책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중에 무수한 많은 책들을 살펴보고 막 그랬었는데 보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보면요. 인허가 자가진단은 이렇게 앱으로도 됐는데 참 그리고 저희 인허가 민원 서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건축 케이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식 안에 해야 될 모든 사항들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수임하셨을 때 서식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내가 작성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일을 시작을 안 하더라도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근데 그 서식은 이런 케이스로 각 행정
청에 자료실이라는 게 보통 있어가지고 거기 대부분 서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인허가 업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블로그나 아니면 행정사님이 이미 다루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업무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 앱하고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연동시켜서 시스템 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사실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앞서 요 앞에 있는 자가진단이라는 이 사이트 서비스가 없어지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수요나 시장의 필요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업종별 인허가 사항 및 실무 있습니다. 자, 실무라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일을 수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번 처리해 보는 걸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실무를 하실 때 가끔 내가 연습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인증 같은 경우도 기업이 회원이 돼야 되는 조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 불가한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전에 접속 한 번씩 해보셔가지고 실무를 좀 미리 한 번씩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직원을 두고 직원한테 다 시킬 거 아니라면, 근데 시키더라도 여러분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종별 인허가 사항입니다. 제조업부터 볼까요? 제조업은 뭐 아시다시피 공업 파트 만들어지는 거, 물품 만들어지는 거, 뭐 식료품, 섬유, 뭐 옷, 목공, 목제품, 종이, 플라스틱,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라는 건 아실 거고, 광업 건설업도 제조업에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거는 2차 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활동에서 필요한 거는 시설 기준하고 자국 요건을 맞추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도 기준에 밑에 보면 제가 직접 정리를 한 거긴 한데, 그래서 가끔 오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타 있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자격 요건은 다른 업무도 똑같습니다. 뭐 일단은 리스크가 있으면 안 돼요. 신청자에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개별법 위반해서 허가 등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체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 요건을 정했습니다. 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그 의뢰인이 지금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 과거에 그 사람한테 문제가 없었는지는 그 사람이 가끔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우리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해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여기에 요건에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이 엎어지겠죠. 가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 진행했다가 다 진행했는데 결국 대표자가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진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그 안에서 이 일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대신 대표 앉을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우리는 끌고 가야지 되니까요. 그렇게 계속 찾아가면 되고요. 제조업은 인허가 사항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단계로 보는데, 입지 선정, 입지를 보는 것부터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공장이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돼 있는 경우는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되게 많이 공방이 오가요. 여기 이런 거 짓는다고 플랜카드 걸리고요. 아니 내가 여기 짓겠다고 허가를 낸 것도 아니고 토지를 알아보는 중에도 어떻게 소문들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내가
뭐 여기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사전에 사람들이랑 주민들이랑 협의도 좀 할 수 있고 하는데 땅 사놓고 그 얘기 오가면요 사실 더 골치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 검토랑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전 협의 진행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가 있고 이 신청 끝나면 이제 승인이 되겠죠. 승인 신청하고 승인되는 단계는 제가 요 정도로 지금 뽑아놨어요. 토목, 측량 및 각종 보고서 준비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네.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는 좀 약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기준은 이미 다 명시가 돼 있어서요. 사전 재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까지 네, 나와 있습니다. 준공검사 받고 이 건설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까지 계획단에 다 넣어가지고 이때 다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 단계. 요즘 뭐 건축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잖아요, 건물이. 토목공사 부지 조성하고 이게 조금 오래 걸리죠. 부지 조성 공사, 부지 준공, 건축 설계 넣고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 이때 이제 오수 정화조나 기본 시설들 다 들어가고요. 건축 허가 신청하고 허가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들어갑니다. 건축공사 및 건축준공, 공해 방지 시설 뭐 있죠. 옆에 벽 같은 거 쳐놓은 거. 이것도 이 과정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건장 건축, 소방시설, 상수도 설치. 예, 이거 단계가 좀 중요한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민간 영역에서 들여다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건축 사용 허가 및 준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은 행정사들이 직접 접근할 일은 사실 제가 들은 바도 없고요. 케이스가 좀 없긴 합니다. 그냥 이런 과정으로 인허가 사항이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나야지 이제 입주자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한 6년 전에 저희 동네에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알아봤는데 그때 부동산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그거 언제 올라갈지 몰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웃돈 주더라도 그때 계약해 그러시더라고요. 재개발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특히 재개발 지역이 좀 민감한 지역에 건물이 올라가면 물론 뭐 있죠. 저기 어디 있죠? 합정처럼 거기는 그냥 들어가면 끝! 뭐 이런 지역이 아니고 저희 집이 좀 외곽인데요. 북한산 자락에 있습니다. 북한산 아래 있다 보니까 거기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안에 재개발이나 건축이 되려면 그냥 재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거, 국립공원 인근 지역으로서 뭐 건축 높이, 뭐 그 또 청와대랑 또 근처이기 종로구랑 가깝잖아요. 저희 동네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나 이런 아주 중요 시설들에게 주는 영향, 뭐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어쨌든 건물이 올라갔어. 올라가면 건설사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죠. 대금. 그 처음에 건축 시작할 때랑요. 한 3년 걸려서 이 아파트 부지 다지고 건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자재, 땅값 그 다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간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면 되는데 민간 땅뿐만 아니라 구유지도 있을 수 있고 시유지도 있을 수 있고 이것 처리도 해야 되고 민간도 처음에 이제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조합할 때 땅 집 다 내놓고 보상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 이게 다 처리가 되고 승인 나고 네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승인이 제일 복잡한 것 같았고 건축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안전준공.
네, 그런 문제들까지도 여기에 걸려 있어서 그건 제가 그냥 곁다리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6쪽에. 자, 사실 제조업은 이렇게 지금 제가 업종이랑 법령을 쭉 했는데 여기에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 정도만 제가 다뤄봤고 나머지는 사실 직접 출판 인쇄업도 있네요. 이 두 가지 정도. 요즘에는 가끔 주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막걸리 담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 부문 전통주 뭐 지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장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더 접근이 좀 쉬워지긴 했는데 제조업 인허가는 다 좀 까다롭습니다. 규모도 좀 크게 생각해야 되고요. 네, 유통업 보시면요. 제조업에 비해서 유통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조회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정사로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멀티로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얘도 써먹을 수 있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산자와 사용자 중간에 물건이나 서비스의 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흐르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 뭐 이렇게 물적으로 이게 중간 연결해주는 물적 유통도 있지만 이제 상거래 유통으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그런 부분 전문으로 하는 업종, 도매, 소매 여기에 주로 들어가니까 보고 보통 유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게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 내서 시작하면 된다고 아주 쉽게 아실 수 있고 담배랑 쌀 뭐 이런 것들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건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에 몇 킬로 내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지역에 이제 몇 개까지 그 허가가 되고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의약품 약국 같은 경우에도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거기 약사가 채용이 돼야 되고 약사가 거기 운영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안에 있습니다. 시설 기준 자격 요건들 그런 특수한 몇몇 파트 빼고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업종 보시면 중고차 매매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통신 판매업, 그 다음에 담배 도매업, 뭐 이 정도, 담배 소매업, 이 정도가 주변에서 가끔 상담이 있을 수 있는 파트라서 한번 법령에 이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법령을 다 여기에 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법령 조회 다 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기타 업종에 면허랑 지정 업종이 있습니다. 주류 판매, 담배 소매, 항공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바로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오픈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허가 업종은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이거는 당연히 허가 업종이 돼야지 라고 싶은 파트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고업종. 신고업종은요, 뭐가 보이냐면 기반시설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우리 그 주변에 학교, 유해시설 관리되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인지 그런 것들 다 체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자 대행을 하다 보니까 교롱상담소의 상담도 간혹 있어요. 내가 이거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그 필요할 때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를 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는 그 업체가 진행하는 서류나 아니면 결혼 과정에서 필요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면 좀 내가 따로 영업 뛰지 않아도 어쨌든 거기서 진행되는 건 내가 다 봐주기 때문에 내 고객 확보 차원에서는 좀 좋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신고 업종은 노래방, 만화 대여업, 목욕탕, 이미용실 뭐 이런 것들. 이 각각에서 관련 법령도 다 달라요. 그리고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그
그 관련 법령을 관리하고 그 관에서 부처도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부처도 아셔야지 나중에 일을 진행하실 때 연결해서 처리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등록업종. 등록업종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비디오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학원 설립법, 석유 제품 판매업, 석유사업법 된다는 거. 예전에는 참 음반 판매업이나 비디오 대여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대에 따라서 태행사업이 된 것들도 많죠. 그런 것들. 39페이지는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상담 의뢰해주면서 정리됐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조금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은 분야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핸드메이드 공방 창업은 작년에는 사실 좀 주춤했어요. 시장이 계속 엄청나게 성장세에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사람들이 소비 자체가 줄게 되면은 그 소비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사실 이 인증받고 인허가 받는 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나가는데 여기가 위축돼 있으면은 당연히 다 같이 좀 안 좋아지기 마련이겠죠. 그런 부분에 좀 주춤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 저한테 연락들을 하셨어요. 이제 물론 3년이 지나면 이제 인증받는 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미리 좀 생각하고 계셔 달라라는 연락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아이템을 좀 바꿔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더 필요한가요? 라고 이제 상담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 있고, 즉석식품 제조 가공하는 거, 반찬 가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떡볶이 가게 정도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생이나 보건 부분에서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가 검사도 필요하고 나중에 등록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건축 부분은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화학제품 제조 파트인데요. 화학제품은 여기에서는 조금 큰 규모 제조업 인허가 정도 다뤘을 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공해 있는 업종에서는 도시 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이나 자연 녹지에는 입주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구청이나 시하고 미리 협의가 돼야지 진행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 땅만 있어가지고는 진행할 수 없는 파트. 그다음 한약 도매, 그다음 유치원 키즈 카페인데요. 애들이 줄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요도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신고나 이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상담이 꾸준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트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이제 소방 관련 업체에게 따로 아웃싱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소방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창업 컨설팅에 넣어서 생각을 한다 보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 나눠서 있긴 하지만 한 번에 좀 자문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비용이 150에서 200만 원 사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좀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때마다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기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 요즘 의료기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해서도 좀 접근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는데요. 여기는 자료는 사실 많습니다. 자료는 사실 많아가지고 뭐 기회만 된다면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업종별로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체크할 땐 제일 먼저 법령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 어디에 얘기하면 될지 붙이고, 비용이랑 시간 뭐 소요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좀 크게 이게
할지 말지가 뭐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림이 그 뒤에 거는 사실 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재에 실무라고 되어 있는 뒷부분에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행정사업 신고하실 때 이거는 그냥 부처에 가서 신고서 작성하고 내고 하면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들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끔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정사 일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고. 행정사 자격증 받으시면은 행정사 신고하셔야 되겠죠, 지자체. 신고하시고,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전문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간이가세 잘 안 내주더라고요. 일반 가세 다 적용되죠. 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분은 진짜 많이 버세요. 이 노다지 업종이라고 저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물론 한 5% 정도 내긴 합니다. 저기 수원 옆에 뭐죠? 안양인가요?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지역들 안산, 네, 그리고 김포, 인천, 뭐 그리고 저는 이제 광화문에서 사무실을 좀 했었는데 강북보다는 강남이 조금 더 네, 일이 많고 좀 거기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법원 옆에서도 좀 있어 봤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너무 자잘해요, 일이. 그래서 그런 일 말고 진짜 좀 내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일이 들어오는 경로는 오프라인은 사실 많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동네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제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확보된 거 말고는 사실 간판 보고 진짜 일을 맡기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일이 조금 통장에 그래도 돈 들어오는 일들은 온라인 제 블로그를 좀 했었습니다. 블로그 하면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뭐 SNS 채널 운영할 수 있는 건 다 접근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영업한다는 거. 영업한다는 거 표 안 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내 일 좀 맡아주세요 라는 게 안 되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려면 비용,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돼요. 보통 그냥 1년 반 정도라고 제가 시작할 땐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존의 업종이나 영역에 있다가 행정사로서 이제 내가 조금 확장하는 케이스는 좀 더 쉽고 빠르긴 했었어요. 특히 중개업은. 그쪽은 확실히 관련 인허가나 이 관련해서 서류나 뭐 많잖아요. 법무사 연결해서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법무사들도 연결하면은 그쪽도 좀 치열해서 자잘한 일까지 처리해 주시긴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좀 파트를 이렇게 해서 같이 분담해서 진행하시면 좋더라고요. 블로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보시니까. 자, 실무를 보겠습니다. 근데 실무 이게 너무 자잘해가지고 제가 너무 가벼운 걸 잡고 온 건 아닌지 싶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수제잼 오픈했을 때는 목표가 스마트 스토어 오픈해가지고 대형마트 납품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대형마트 납품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공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장이 필요해요. 제조 단계까지도 좀 기계화가 돼서 좀 제품이 좀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 투자나 좀 비용 이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내가 없으면 확보가 어려우면
공방 수준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투자 받는 것도 지금은 이제 청년 창업 뭐 이런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노력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도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그 분들은 일단 기존의 유지라도 하려면은 유지 비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많아요. 시장에 이미.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진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능력을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좀 그건 물론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 맞는데요. 어렵잖아요. 전문가가 붙어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럼 그런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과정도 저는 참여를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인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컨설턴트나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이렇게 포함해서 컨설턴트도 그 시 소속으로 지정해가지고 활동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너무 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뭐 상담 3회 뭐 상담했을 때 상담 결과에 여기서 뭐 어떤 걸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 조금 의문이긴 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입점 및 통신 판매업 신고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변의 지인분이 자기가 제작한 것을 판매까지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조금 도와달라라고 의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요즘은 서류 내가 직접 들고 낼 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지 대리인이 하는지 알 길이 없죠. 거기를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은 다들 아시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사업자 등록하실 수 있도록 다 제공이 돼 있고 여기에 업종 선택이 있습니다. 업종 선택은 처음에 제가 자문인 컨설팅 하실 때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를 같이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건데요 라고 이것만 했다가 나중에 또 변경해야 될 케이스도 생기고 아니면 나중에 세금 낼 때 조금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으시고 상담을 진행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업종 등록할 때 그 사람이 좀 애매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일 경우에는 기존에 그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이 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동일하게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제출 서류는 파일로 다 첨부해서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예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업종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 등록 후에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먼저 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왜 온라인 마켓을 먼저 가입하느냐는 여기에서 받아서 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사실 여기 가입하면은 완료는 안 돼요. 내 스토어를 아직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등록하기 전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하고 결제 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이런 사이트에 먼저 내가 가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수제잼을 온라인 마켓에 납품한다고 이제 등록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해서 이 서류를 먼저 받고 여기는 완료는 안 되고 임시 저장한 채로 다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도 제가 5년 전에 할 때는 구청 가서 했어요. 근데 이제 구청 안 가시고 정부 24에서 하실 수 있도록 개설이 돼 있더라고요. 정부 24에서는 이제 다른 자잘한 내가 필요한 서류도 거기서 바로 인쇄가 되는데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셔서 밑에 나오는데 바로 접속하셔가지고
관련 서류, 이 아까 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 해서 발급받았던 그 서류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민원 신청하기 하면 등록까지도 완료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완료됐다는 건 등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돈을 내야죠. 등록 면허세 납부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가입을 해도 1월에 내야 되고 1월에 가입해도 1월에 내야 되고 조금 월이 빠른 게 좋겠죠. 왜냐하면 11월에 내고 1월에 또 내려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언제 개업일을 잡을 건지를 조금 의논을 해가지고 너무 늦춰진다 싶으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준비가 만약에 필요한 분이시라면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접속했던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사이트에 통신 판매업이 등록이 완료되면 신고 번호가 나오겠죠. 그 번호를 입력하면 거기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도 판매자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뜨면서 완료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내 업체가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판매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하면서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미 좀 해봤던 분야라든지 관심 있던 분야라면 광고, 홍보, 뭐 거기에서 이제 고객 확보까지 SNS 채널 저는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 글을 어떻게 올리고 거기도 법칙이 있어요. 내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하는 법칙.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는 같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사업까지 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쭉 연결해가지고 봐드리고 내 사업에 내 코도 석잔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사업도 홍보 진짜 중요해요. 앉아가지고 누가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고 시작하면 한 달에 많아야 두세 건 뭐 이렇게 하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이 인증 관련해서는 고정적으로 맡기는 업체가 있고요. 저한테 두 군데에서 이제 세 군데 가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인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곳을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 대행 업체는 제가 이제 신고할 때도 자문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제 거기 행정사 이름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이제 거의 매주 통화를 해요. 대표님하고. 작년까지는 못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격리되니까 신랑들이 뭐 한 보름씩 회사일 빼놓고 놀 수는 없으니까 그 부담이 돼서 진행을 거의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재작년엔 아예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풀려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나가는데 그럴 경우에도 한 달에 많으면 4, 5명 적으면 뭐 한두 명. 근데 업체에서도 그 분들 데리고 매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아요. 모아가지고 다음 달 며칠에 비행기 티켓 끊어서 나가서 몇 박 며칠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저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그 뒤에 그분들이 나갔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한국에서 먼저 번역하고 그 번역한 거는 제가 직접 지금 이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맡겼어요. 한 장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베트남이나 특수 언어 같은 경우에 25,000원, 3만원 정도 번역을 맡기고 번역 서류를 이제 업체에 보냅니다.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결혼 진행해요.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업체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업체의 현지 브로커들이 또 다 있어요. 그럼 브로커들 통해서 필요한 거 저한테 이제 얘기만 해줘요. 그럼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제가 다 준비하고 그리고 혼인신고 제가 해드리고 혼인신고 끝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어 시험 칠 동안에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이제 신랑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연애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필요하면은 좀 도와드릴 때도 있고 알아서 하셔야죠, 연애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7개월 차에 그 과정이 다 끝나면
비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이것도 서식 올라와 있고 서식은 제가 미리 이제 딱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앞에 쭉 진행 과정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만의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도 이 인허가 절차나 이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류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서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인허가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우리 지역에서는 안 돼.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래요. 그 지자체별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인허가 진행하실 때도 미리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거 내가 사무소가 뭐 서울 서대문구다 하면 서대문구에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해 두시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지금 사무소가 있으시니까 아마 현장에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에 사무소가 있다고 해도 서울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으로 다 나가시거든요. 창원에서 오기도 하고 부산에서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 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가학건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웬만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내가 컴퓨터를 잘 못 다뤄가지고 잘 못 다루시면 이제는 안 돼요. 이거 아주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어야지 진행이 좀 수월해요. 아니면 오프라인은 내가 어쨌든 행정청에 서류를 직접 내밀어야 되잖아요.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5분만 쉴게요.